부가치세 신고납부 12월 6일 15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요 신고서는 일정한 사업자가 부가치세를 면제받은 농산물 등을 면제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부가치세가 가세되는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거 우리 공부하면서 이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의제매입세 공제서를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해 줘야 됩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요. 이 공급자별로 요렇게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한해서 당사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이라고 가정한다. 가정이 깔려져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음식업이라고 했으니까 그 한도율 같은 거를 조금 공제율하고 한도율 같은 것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까먹을 수도 있고 안 까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나오는 그런 주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율을 적용할 때 우리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제조업과 음식점업 그리고 이 외로 구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요거 그냥 제가 한번 요거를 열어줘 봐야 되겠네요. 1급 교재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7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공부한 흔적들이 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음식점업이고요.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잖아요. 음식점업이고 법인이에요. 그러면 106분의 6을 우리는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제율 한도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40%에 해당하는 한도율이 적용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놓고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학정입니다. 일기학정. 의제매입세 공제는 예정 때도 가능합니다. 학정 때도 가능을 하고 부가치세 가세 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일기학정이기 때문에 기간을 4월부터 6월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가정이 또 나오네요.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여기 다음 거래뿐이고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 만약에 여기에 4월에서 6월을 조회를 했는데 어떤 숫자라든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다 지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자료를 기준으로 입력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매입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농산하고 그리고 주식회사 강남마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자료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추가 자료라고 되어 있네요. 추가 자료에 보니까 강남마트만 해당이 되는 거고 서울농산은 이번 그 학정 때만 적용을 하는 것 같네요. 1기 예정 가세 표준은 1억 4천만 원이고 1기 학정 가세 표준은 2억 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강남마트가 이거 강남마트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냥 추가 자료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남마트하고는 지금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 가세 표준이 들어오는 거는요, 뭐 때문이냐 하면 한도 계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도 계산 때문에. 자, 1기 예정 신고 기간분까지는 면세 품목이 하나도 없어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예정 건은 없고 확정 건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자, 자, 주식회사 서울농산부터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주식회사 서울농산입니다. 자,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도움 코드를 열어서 여기에서 찾으면 됩니다. 당연히 없을 걸 알고 제가 그냥 타이핑을 한 거예요. 자, 주식회사 서울농산입니다. 아이고, 다시 열어야 되겠다. 주식회사 서울농산.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여기에 나와 있네요. 119-81-32858. 자, 이런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것들을 급하게 입력하느라 실수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취득일자 언제 취득했대요? 4월 5일입니다. 자, 요거 2021년도라고 가정을 하고 할게요. 2021년 04월 05일입니다. 자, 어떤 걸 받았냐 하면 증빙자료로 자,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서를 클릭을 해 줍니다. 자, 물품명은 여기 농산물 돼 있죠. 자, 농산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수량 여기 나와 있네요. 200kg, 200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매입가액은 여기 있다, 그죠? 이렇게. 자, 106-000-000. 자, 여기서 공제율을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방금처럼. 자, 음식점 업을 영위하는 범위는 106분의 6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06분의 6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건수는 하나이고요. 자, 그리고 요 밑에는 서울농산과 강남마트를 입력을 하고 아무 창에서나 한 번만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서울농산은 모두 다 입력을 하였고요. 주식회사 강남마트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981 28156입니다. 자, 취득일자는 5월 6일입니다. 2021년 5월 6일입니다. 증빙은 신용카드로 받았네요. 물품명은 농산물입니다. 수량은 50kg이고요. 매입가액은 4,24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동일하게 106분의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제 매입세액이 계산됩니다. 자, 서울농산도 마찬가지죠. 자, 이 의제 매입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 매입가액에서 공제율을 곱한 겁니다. 네, 아셨죠? 네, 1억 600만 원을 곱하기 6 나누기 106 하게 되면 600만 원이 되는 거고 4,240만 원에서 곱하기 6 나누기 106을 하게 되면 24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합계가 의제 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는 게 840만 원입니다. 840만 원. 자, 그런데 이 840만 원을 다 적용을 하면 안 되고 한도 계산을 한번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세 농산물 등, 제조업 면세 농산물 등. 자, 우리는 음식점이니까 제조업이 아니니까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되겠다. 그죠? 자, 단기 매백은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요. 법인이라서 이 한도율도 자동으로 세팅이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세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한도율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없을 겁니다. 자, 불러오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의제 매입세 관련해서 매출 계정이 뜨는데 그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고요. 우리가 수업 목표상으로는 이런 불록이 하지 않고 자료에 제시된 금액을 적어줍니다. 이렇게요. 자, 일기 예정 가세표준 예정분이잖아요. 여기 1억 4천이라고 적어줍니다. 자, 일기 확정 가세표준입니다. 요거 2억 원입니다. 2억 원. 한도율이 40%고 그러면 한도액은 1억 3,600만 원입니다. 단기 매입액이 1억 4,840만 원이고요. 자, 1억 4,840만 원에 대한 곱하기 6 나누기 106을 하게 되면 840만 원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단기 매입액이 한도액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공제 대상 금액은 여기 한도액 곱하기 106분의 6에 해당이 되는 769만 8,113원이 된다는 거죠. 자, 1억 3,600만 원에 곱하기 6 나누기 106을 하게 되면 요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산식 자, 표를 보면서 우리가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지금처럼 그 이론적인 배경을 좀 잘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겠죠. 자, 의제 매입세 공제는요. 예정 때는 한도 계산을 하지 않고 자, 전액 공제를 해줍니다. 확정 때는요. 예정분과 확정분을 더해서요. 한도 계산을 해줍니다. 자, 만약 이 사례에서 예정 신고 받은 금액이 있다고 하면 잘 보세요. 자, 지금 확정만 있습니다. 확정. 자, 그래서 1억 4,840만 원이 매입액이잖아요. 매입액. 여기에 6을 곱하고 106분의 6으로 나누게 되면 840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우리 가세 표준 있죠? 네. 예정 플러스 확정 가세 표준에다가 한도율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6을 곱하고 106으로 나눠주면 되는데요. 자, 예정 가세 표준이 1억 4천만 원 더하기 확정 가세 표준이 2억 원입니다. 2억 원. 자, 여기에서 우리 한도율이 지금 40%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6 나누기 106을 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렇다면 1억 4천만 원 더하기 2억 원 자, 곱하기 0.4 곱하기 6 나누기 106 하게 되면 769만 8,113원이 됩니다. 그러면 확정 금액이 한도 금액에 걸렸으니까 자, 이 금액으로 이제 매입세의 공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료는 모두 다 동일하고 자, 예정 신고 시에 100만 원을 공제받았다라는 공제받았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이미 공제받은 금액에다가 100만 원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공제 납부할 세액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학정분만 840만 원이고 이 한도는 예정과 학정 모두 포함해서 이 금액 이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 때 이렇게 100만 원을 받은 게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840만 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두 합쳐서 합계가 7698113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합계가. 그러니까 이 금액은 6698113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논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정 때는 이만큼 공제받고 학정 때는 이만큼 공제받아서 결국 가세기간 한도만큼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네, 요 페이지는 한쪽에서만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쪽에서만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떤 걸 클릭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요 위에만 변동되는 거 밖에 없습니다. 자, 요게 의제 매입세 공제와 관련된 서식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갈 때 저장 버튼 예 누르고요. 아니면 아이고 날아가 버린 거 아닌가? 아이고 날아가 버렸네. 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자, 이렇게 F11번 저장 버튼을 누르고 나가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간 게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거. 어이구 아무도 사라졌네.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부동산 임대 공고가액 명세서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된다는 거죠. 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요. 자, 의무적으로 부동산 임대 공고가액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자는 반드시 부동산 임대 공고가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요. 자, 서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읽으면서 하나씩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자료는 20X1년 2기 학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의 부동산 임대 내역이다. X1년 2기니까 10월에서 12월입니다. 그죠? 10월에서 12월입니다. 이렇게 기간을 먼저 설정을 하고요. 자, 부동산 임대 공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네, 우리는 이미 열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자율은 2.1%로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자율은 왜 중요하냐? 이자율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요. 지금 적용 이자율이 현재는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서 1.2%고요. 그리고 이 교재를 작성할 때는 조금 이자율이 높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랑 다르다고 해서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은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 F6번 보게 되면 이자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1.2가 아니고 2.1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요 당시에는 2.1, 요 당시에는 1.8, 요 당시에는 1.2, 그리고 현재와 무관하게 이자율을 4.5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이자율을 변경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자율을 변경할 때 F6 이자율 입력 버튼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서울농산하고 강남마트입니다. 1층에 102호에는 주식회사 서울농산에, 2층에 201호는 주식회사 강남마트에 이렇게 임대를 해주고 있네요. 자, 임대 기간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우리 현재를 2021년도잖아요. 자, 요게 제일 마지막인 20X2년이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러면 역산하게 되면 2020년도는 20X1년, 그리고 2019년도는 20X0년이라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서울농산에는 20X0년도부터 20X2년도까지 계속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 보게 되면 2021년 20X2년 이거 잘못했네. 20X1년이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변경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서울농산입니다. 서울농산은 자, 첫 번째, 자, 20X0년 11월 1일부터 20X1년 10월 30일까지 한 번, 두 번째, 20X1년도부터 11월 0일부터 20X2년 10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우리는 X1년도 자, 20X1년 제2기 확정 때니까 20X1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요 기간만 가져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걸쳐 있는 게 20X1년 10월 31일 여기 한번 여기 갱신될 때,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는요, 갱신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갱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갱신, 그죠? 다음 서울농산은 여기 3개월치에 다 포함되겠다, 그죠? 내년 10월 31일까지니까요. 하지만 한번 변경이 되었다, 그죠? 갱신이 이때 11월 1일자로 한번 갱신이 되었다. 자, 두 번째, 강남마트입니다. 강남마트. 자, 강남마트는요, 쭉 같이 있었네요. 자, 20X1년도 12월 1일부터 20X2년 11월 30일까지. 그러니까 강남마트는 요 딱 한 달만 걸치게 되네요. 이렇게 딱 한 달만 걸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입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처가 지금 없을 텐데, 서울농산 없죠? 서울농산 없네. 하나 그냥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회계관리에서 거래처 등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그냥 뭐 상관없고, 주식회사 서울농산 사업자 등록번호가 11981-32858 이렇게요. 요거는 의미 없고, 자, 그리고 주식회사 강남마트 사업자 등록번호가 22981-28156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입력이 된 상황이니까 이제 서울농산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있다, 그죠?
자, 동은 없네요. 동은. 자, 1층에 102호입니다. 102호.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으로 불러오고요. 면적이 88제곱미터네요. 자, 일반 개인한테 임대를 해줬다면 여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면 되겠다. 그죠? 자, 용도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자, 첫 번째. 자, 임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자,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 10월 31일. 자, 우리 요거 기억나죠? 자, 요렇게 우리 환산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네, 요렇게. 자, 그리고 계약 갱신을 했습니다. 언제요? 자, 요 날에 갱신을 한 거예요. 요 날에. 같은 사무실인데 임대 기간이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갱신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언제 갱신이 되었냐 하면 2021 11월 01 날 하고 임대기간 종료일은 2022 10월 31일 이렇게 됩니다. 자, 보증금은 얼마냐? 자, 지금 입력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요 위에 요 아래 다 같이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20X 0년도부터 20X 1년도까지는 보증금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1000만원. 월세 100만원이었습니다. 관리비 10만원입니다. 자, 요렇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계약을 어떻게 갱신했나요? 2천만원입니다. 보증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올라가려고 해서 50만원이 오른 150만원입니다. 자, 관리비 15만원입니다. 이렇게요. 자, 입력을 하고 나중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서울농산 이렇게 입력하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강남마트. 동은 없고요. 2층에 201호입니다. 자, 면적 동일하게 88제곱미터고요. 용도는 사무실입니다. 자, 계약 갱신은 없고요. 임대 기간이 2021년 12월 01일부터 2022 11월 30일까지 딱 한 달이네요. 자, 보증금은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월세는 200만원입니다. 관리비는 15만원입니다. 자, 요렇게요. 요렇게 입력하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여러분들 요 숫자를 다 입력을 하고 나면 별도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했다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논리적으로 좀 알고 싶어 하게 되면 요것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 가세표준. 자, 부동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세표준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10%를 곱하는 게 이게 부가가치세니까요. 그죠? 자, 우리 교재에 보자. 가세표준의 계산. 가세표준의 계산에서 151페이지. 자, 이렇게 보면 부동산 임대 용역은 가세표준이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를 더한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지금 강남마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 가세표준은요. 월세
곧 임대료라고 하죠. 임대료. 자, 이걸 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 그리고 간주 임대료입니다. 자, 이게 가세표준이고 여기에 10%를 곱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 임대료 지금 한 달간만이다. 그죠? 2기 확정이니까 12월 한 달만 해당이 됩니다. 12월 한 달만. 12월 한 달이니까 200만 원. 자, 임대료는 200만 원. 어이구, 포인트가 왜 이래? 이거 왜 이러지? 잠시만요. 자, 임대료가 지금 200만 원입니다. 임대료 200만 원 곱하기 1개월치입니다. 그죠? 한 달, 12월 한 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 관리비. 자, 관리비는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1개월치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간주임대료입니다. 자,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이렇게 했어요. 임대보증금에다가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고 임대일수 그리고 365로 나눠주면 됩니다. 보증금이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여기에 지금 정기예금 이자율은 2.1%로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임대일수가 한 달, 12월 한 달이기 때문에 31일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6년이 안 했기 때문에 365일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일까요? 자, 요게 200만원. 자, 요게 15만원. 자, 요 금액이 1,500만원 곱하기 0.021 곱하기 31일 나누기 365일 하게 되면 26,753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가세 표준은 다 더한 200만원 더하기 15만원 더하기 26,753원 이렇게 하면 200만원 더하기 15만원 217만 6,753원이 되겠네요. 자, 서식하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요게 가세표준이에요. 요게 가세표준 강남마트 한 달치에 자, 보증 월세 200 관리비 15만원 요겁니다. 그죠? 그리고 간주 임대료가 돼 있잖아요. 이 보증금 1,500만원에 대한 31일치 정기 예금 이자율로 돌아간 금액입니다. 그래서 가세표준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으로도 빠르게 할 줄 알면 매우 좋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산식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 서식을 잘 보세요. 서식을요. 그러면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게 어떤 체감적으로 몸으로 느낄 겁니다. 통상적으로 프로그램에서는요. 하얀색은 우리가 입력하는 거, 이렇게 검정색은 이렇게 자동으로 산출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그냥 자동으로 산출이 되는 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서울농산 요거 어떻게 되었나요? 한번 갱신을 했잖아요. 자, 요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자, 임대료는 11월 1일부터 그리고 10월 30일까지니까 요때는 1개월치입니다. 10월 30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그리고 10월 31일 딱 1개월치입니다. 그때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6만 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잠깐 쉬었다가 3교시 때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